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두 가지의 주제를 좀 양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쭉 짚어볼 텐데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2차 전지 관련한 얘기들이 좀 쏙 들어가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끄집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 그룹주가 소폭 상승 흐름이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는 약세,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오름세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박탈감 아마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종목별로 지금 엄청난 수익률이 맞아요.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나노신소재도 맞습니다.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 네. 오늘도 장 초반 17% 급등했어요. 만약에 정말 매매 잘하신 분은 하루에 한 거의 50% 가까운 상승. 윗꼬리를 근데 또 엄청 달았네요. 맞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 대형주들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곤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타나지 않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일단은 바닥에서 단기 바닥에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또 리비안이 한 15%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좀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하향 안정화됐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빠질 땐 없나라는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어제는 장비주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소재 쪽에서는 전해질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일부 종목이 시장과는 완벽하게 다른 흐름, 엔캠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나노신소재 그리고 CNT 도전재 그리고 CNT 제공업체인 제이오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좀 이어갔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소재 쪽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하위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좀 나타냈고 네. 어제는 또 장비주 쪽에서 오랜만에 윤성 FNC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하면서 그간 쉬어갔었던 눌렸던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반등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 부분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최근에 또 올랐었던 종목들 보니까 TCC 스틸,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알미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일단 좀 강한 반등을 좀 나왔다. 하지만 오늘 흐름이 또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우리 지켜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시 반경에. 네, 이미 지켜보다가 다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 지켜보다가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계속 쏠리다 보니까 오늘 네. 2차 전지 오늘 상승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까지 2차 전지가 또 엄청 반도체에 치여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도체 쪽으로 그렇다고 와장창 다 가서 매수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오를 만큼 올라서 조금 빼둬야겠다라고 하고 2차 전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1% 정도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중국의 한 기업의 전기차 100대분의 소재를 양극재 소재를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네.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100만 오늘은 대 확보했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가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의 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LG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지만 네. 주가가 일시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추세를 가지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게 더 좋긴 하죠, 사실. LG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불안정적이어도 되니까 좀 급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완만한 반등보다는 V자 그쵸. 반등을 또 원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다 보면 우보천리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보천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천천히 가면 결국은 종착지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네. 핵심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2차 전지 소재주에서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프체인 같은 종목들이 언제쯤 움직일까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최근까지는 주변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엔캠이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나 등의 양극재가 아닌 그 소재주들이 양극재 종목들이 쉬고 있는 구간에서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2차 전지 소재주가 하려면 양극재 회사들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전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한 60% 정도 상승하고 어제 오늘 단기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입니다. 그리고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서의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 장 의외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일 장에서 우호적인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하게 이차전지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PBR주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2월 중에 뜨거웠을 때 연기금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꽤 많이 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2월 들어서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1위가 2,600억 넘게 매수한 LG화학이었고요. 2위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4위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ETF 상품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좀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진짜 삼성이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이 코덱스 이 상품인데 이거 보니까 거의 순자산이 2천억 원을 최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레버리지 하면 그 원래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그런 ETF를 말하는데 네. 이렇게 이 ETF 46개 정도 되는데 이 레버리지 ETF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이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이 세 번째로 지금 규모가 커졌다. 이것만 봐도 야 그러면 이거 받아가느냐?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야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할 때 보면 코로나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또 네.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ETF 많이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에서 이제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레버리지 이 ETF에 계속해서 몰린다는 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의 방향을 좀 좌우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서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보조금 깎는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다른 이제 버금가는 기업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하면서 파이 싸움이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그렇습니다. 속에서 2차 전지주의 업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제 우리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그쪽 양극재가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LG엔솔이나 셀 업체들이 이러한 그 제품이나 커스터머를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그 와중에 소외됐던 소재주의 기술력을 베팅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다가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시간이 다 지나가면은 어느새 그 2차 전기차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까라는 기대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한 박자가 말아가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취한다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개인들이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는 이제 이거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기에서 확 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가 좀 더 가더라도 그게 더 맞고 2차 전지는 진짜 약간의 베팅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반도체보다는. 그러니까 그 뭐 엊그저께 나노신소재 사실은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그 종목을 좀 많이 좀 얘기했는데 그리고 빠졌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는데 그 종목 그때 주가예요. 아직 확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13,000원대 그 주가가 왔으면은 지금도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라 하지만은 그 애널리스트도 그냥 허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역시 그 노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소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몇 개월 뒤에는 양극재 정도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한 김에 자동차주도 살짝 좀 보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보면은 현대차는 고점에서 살짝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개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차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그래도 견조하네요. 뭐 저 PBR 때문인 거죠. 이게 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테슬라의 주가와의 디커플링으로 글쎄요. 보기에는 저 PBR만 있을까요? 뭐 저 계속? PBR에다가 뭐 현대차와 뭐 기아는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차 있고. 판매량 네.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뭐 현대차, 기아가 지금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살짝 빠진 상태로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는 이제 이번 달 말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거예요. 29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 매매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안에서 일단은 한 차례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기차 전기차 이슈라든지 2차 전지 쪽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우리 증시에서의 좀 특이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 플러스 자동차 쪽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소재주 중심은 오케이다. 김대중 고수 떠야 할 또 뜰 수 있는 자리다. 염재 고수는 도전제, 전해액 등 소재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박수호 고수는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